안녕하세요. 태평양같이 넓은 어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진짜 앞서서 태평양같이 넓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많은 아이템들이 행정사 업무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많은 아이템 중에서 과연 어느 거는 하게 되고 어느 거는 버리는 카드라고 그럴까요? 그 아이템은 나하고 적성이 안 맞아 라고 선택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행정사님들이 시작하는 아이템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학교 폭력을 하고 또 민간 자격증 하고 비영리법인 하고 그다음에 영업정지 또 행정심판 음주운전 이런 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있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이제 어깨너머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쉽게 배울 수 있는 영역이라서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한 1년 남짓 해서 그 아이템에서 나는 인허가인 화장품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라고 이제 전환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학교폭력으로 이제 수임을 받았는데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제 몇 건을 하면서 국회에서 이제 보좌관을 하면서 보도자료를 작성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그때 당시는 보도자료가 아니라 조선일보에다가 이제 발언대라는 데 글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이 학교 내에서나 사회적으로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처럼 그렇게 확산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때도 나름 학교폭력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제도적인 미비점이라든가 그 학교 현장과 교육청이라든가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단절 뭐 이런 문제점을 제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발언대에다가 글을 실었죠. 그랬더니 그때 이슈가 되는 아이템이라서 그러는지 제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랬는데 마침 그때 윤소나라는 탤런트의 아이가 학교폭력 문제로 이제 연예인의 자제가 하여튼 사립학교 어디에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가족은 이민을 갔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사회적 이슈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졸지에 제가 발언대에 올린 글의 시점과 윤소나 자제의 사건이 이제 접점에 도달을 하다 보니까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뭐 KBS, SBS, MBC, 뭐 하여튼 여러 언론사에서 연락이 오고 인터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제가 학교폭력 몇 건 안 한 상태에서 학교폭력의 전문가가 되는 그런 이제 해프닝이 벌어진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선 그때 당시 뭐 행정사라는 직군이 그렇게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최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아는 행정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폭력 사건들을 많이 맡았는데 그때 확인하는 게 뭐냐면은 그 부모들께서 학교폭력 문제에 본인들이 연루되면은 이성을 잃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점잖게 자기 일을 이성적으로 할 수 있었던 분들조차도 대부분이 가해자인 부모는 가해자인 부모대로, 피해자인 부모는 피해자인 부모대로 거기에 집착하고 객관적인 해석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학교폭력 사건 진행으로 인해서 이제 그 보고서라든가 이제 문서를 제출을 하면 그 문서 제출에 제가 낸 거가 바로 수용되는 게 아니라 몇 차례 반론이 오고 가면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뭐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식의 업무량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폭력은 특히 이제 아이들의 사소한 거, 예를 들어서 어깨를 쳤다. 근데 오른쪽 어깨를 쳤냐, 왼쪽 어깨를 쳤냐. 뭐, 실내화를 교실에서 던졌는데,
뭐 가운데 칠판에다 던졌느냐, 왼쪽에 던졌느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사안들이 아주 심각한 그 포인트가 되니까 저의 성격으로도 좀 맞지 않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에 대한 잘못을 객관적으로 해석을 못하고 있는데 그 학부모의 논리나 생각에 제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것도 내적 갈등이 좀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학교 폭력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이제 단계가 있어요. 맨 처음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가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학교에다 신고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가해자한테 연락이 오고 그때서부터 이제 가해자 학부모는 피해자 학부모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통화나 만나기를 원하는 시도를 이제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절대로 안 받죠. 피하고. 그러면 이제 가해자가 화가 나요. 가해자가 화가 나서 이제 가해자가 자기 자식한테 너는 당한 거 없냐? 네 친구인데 너도 뭔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출을 하다 보면은 졸지에 가해자도 피해자인 그 사건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피해자도 가해자 상대를 가해자라고 하면서 또 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가피해자 사건이 되는 거죠. 가피해자 사건이 되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들은 벌써 놀아요. 화해가 됐어. 근데 학부모들 양자 간에 자존심 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학교폭력 사안은 이제 제가 서서히 제가 다룰 아이템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언론이나 이런 데 학교폭력의 전문가다 이렇게 기사화가 되다 보니까 추후에도 이제 아는 지인이라든가 지인의 소개로 학교폭력 때문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가해자세요? 피해자세요? 그리고 여쭤봐요. 피해자라고 하면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억울하고 속상하더라도 고발하지 말고 사건을 여기서 스탑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왜 참냐고 억울하다고 막 이러고 이제 분노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거는 학교 폭력 문제로 고발하는 순간부터는 양쪽 학부모가 다 미친 호랑이 등 위에 탄 것처럼 멈출 수 없는 게임에 돌입을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론 제가 학교 폭력 업무를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또 영업정지라든가 뭐 가짜 석유라든가 이런 행정심판도 얘기를 보면은 제가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가짜 석유 파는 거 맞고 영업정지 당할 일 한 개 맞고 이런 건데 그분들은 자기네들의 억지춘향의 논리로 그거를 이제 해결해 달라는 이제 의뢰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영업정지, 학교폭력,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제가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면서 음주운전은 정말 살인에 가까운 행위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음주운전 사건으로 적발된 사람은 구제가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유일하게 구제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버스 운전 기사셨나 택시 운전 기사였나 하여튼 그렇게 이제 영업 행위를 하는 운전 기사분이고 많은 포상을 받고 이런 분인데 이제 한 번의 실수로 그러니까 면허 취소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분이 여러 가지 포상도 받았고 약간의 스토리는 이제 제가 그분에게 유리한 걸로 작성을 해서 그분 한 분 구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는 뭐 이런 영업정지, 학교폭력 이런 사건으로 제가 이제 행정사 업무를 영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 나름 수임받을 수 있는 논리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분이 행정사님 저 음주운전 됐는데 구제 가능한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새벽에 어디 미장원을 갔나? 이랬을 때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급히 받은 전화인데 그때 나름 생각할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거는 5대 5니까 50% 확률이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50% 확률이 아닌 거죠. 거의 10% 이내 내지는 뭐 5% 이내의 확률인데, 그러니까 진행을 하면서 조금 깜깜한 현실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분이 행정사님 50%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저한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였죠. 이처럼 영업정지라든가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결과에 대해서 장담하기도 좀 어렵고 장기화되고 그 사건을 의뢰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피로감이 누적돼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편안한 분들이 아니시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제가 같은 사무실에 계시는 분이 화장품 인허가를 하시는 거를 옆에 뵈니까 일주일 내에 뭐 열흘 전후면은 등록이 완료되고 굉장히 일이 간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허가 쪽으로 가야겠구나 라고 해서 업무를 전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화장품이라든가 민간 자격증, 외국인 환자 유치업, 여행업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의약외품 그런 인허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행정심판이나 학교폭력을 하는 분들하고는 통화를 했을 때 자세도 다르시더라고요. 학교폭력이나 행정심판을 연락 오시는 분들은 좀 화가 나 있고 우울하고 이런 거에 비해서 인허가를 의뢰하시는 분들은 결과나 사업을 진행을 해서 미래적으로 사업이 기대 이하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인허가를 받겠다는 그 시점에는 희망에 부풀어 계셨거든요. 그래서 밝았어요. 그래서 밝은 성격이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한 내용은 제가 어떻게 초반에 이제 학교폭력과 행정심판 업무에서 인허가 업무로 전환하게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